논술시키지 말라는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저 되게 충격적이었는데요. 제가 프랑스 한글 학교에서 일했을 때 제가 직접 사용했던 글쓰기 방법입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께서 하나만 잡아주셔도 아이들의 글쓰기가 달라집니다. 크리쌤의 인터뷰, 크리쌤. 다오쌤입니다. 네, 선생님. 혹시 오늘 주제 어떤 건지 기억나시나요? 사실 제가 오늘 주제는 잘 모르는데, 네, 오늘의 주제가 혹시 무엇인가요?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변하는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영어죠. 장난이고요. 네. 영어 선생님이라서 한번 이렇게 해봤고요. 오늘 좀 주제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 아이 글쓰기, 말하기 팁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는 사실 엄마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답답해요. 왜냐면 사실 쓰는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요. 학교에서 이제 과제들이 많거든요. 이제 뭐 일기 쓰기부터 해서 과제들이 많은데 사실 뭐 맨날 일상도 똑같고 아이들이 맨날 쓸 게 없다고 그러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맞습니다. 쓰는 자체도 어렵지만 그 쓰는 소재를 또 좀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글쓰기도 좀 잘 할 수 있는 좀 꿀팁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금방 크리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소재 찾는 게 가장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기를 쓴다라고 했을 때 늘 똑같은 소재, 그 다음에 똑같은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도 똑같이 썼잖아요. 오늘은 무엇을 했다. 맞아요. 네, 오늘의 밥 날씨는 먹었다. 맑았다.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일기를 쓰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 부모님께서 하나만 잡아주셔도 아이들의 글쓰기가 달라집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오감을 활용해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오감을 활용한다는 거는 우리 몸의 그 감각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 날씨가 맑았다 라고 한다라면 이 단편적인 문장을 우리 아이가 오감을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뭐 청각적으로, 후각적으로 이것을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유도만 해주신다면 벌써부터 다른 글쓰기가 나오겠죠. 한번 예시 좀 들어주세요, 선생님. 네, 예시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또 핫초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그쵸. 핫초코를 마셨다 라고 하는 이 문장 말고 여기서 5가지 뭐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서 핫초코의 색깔을 표현을 해도 되고요. 핫초코가 담겨져 있는 컵을 잡았을 때 그 느낌을 표현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핫초코를 마셨을 때 나에게 느껴지는 맛을 표현을 해도 되고요. 소재는 핫초코 하나이지만 다양한 글쓰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5가지 감각을 이용하면은 그 사물을 조금 더 늘려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잡았더니 뜨거웠다, 맛은 어땠다. 네, 맞아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그냥 오늘 엄마가 핫초코를 해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아이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감각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사물을 관찰하게 해주면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조금씩 습관이 되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저절로 관찰하는 연습까지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상에서부터 관찰하는 것들이 또 다른 나의 소재로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연습들이 글쓰기를 하는데 거부감이 많이 없어지게 되는 연결까지 되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느끼면서 그걸 표현하는 능력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글쓰기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글쓰기를 차근차근 잘 쓸 수 있는 팁이 좀 있을까요? 글쓰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더 많이 걱정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맨 앞에서부터 그쵸. 미취학아동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렸던 것을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단어, 그리고 그 단어에서 문장, 문장에서 문단, 이게 가장 쉬운 기초이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글쓰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본기가 차근차근히 쌓여져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어렵더라도 조금은 고민되더라도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되게 동의를 하는 게요. 만약에 학년이 높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글쓰기를 힘들어한다면 그냥 단어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글쓰기를 좀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이미 우리 부모님들께서 다양한 책도 보셨을 거고 매체에서 다양하게 글쓰기 이렇게 시키세요 하면서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을 텐데요. 저는 조금은 다른 방법을 더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네, 제가 실제로 프랑스 한글 학교에서 일을 할 때 우리 아이들과 직접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다우쌤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아이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라오스하고 프랑스에서도 또 이제 가르치신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경험이 너무 궁금해요. 네, 그 경험 중에 하나를 제가 사례로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프랑스 한글 학교에서 일했을 때 제가 직접 사용했던 글쓰기 방법입니다.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활자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쵸.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사용했던 매체가 바로 뮤직비디오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도 아주 유명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프랑스 아이들, 청소년들이 BTS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네, 역시 보는 눈이, 네. 네, 그래서 BTS의 뮤직비디오 하나를 아이들과 함께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 하나하나를 멈춰서 보면서 여기서는 어떠한 것들이 보여지는가 관찰을 연습하기도 했었고요. 노래 가사와 그 뮤직비디오 장면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너네들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 라고 해서 그거를 문장으로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흥미로워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엄청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글쓰기뿐만 아니라 어떤 한 친구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하기 연습도 같이 되기 때문에 그 뮤직비디오 하나 가지고 1시간 넘게 수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흥미로운 소재면은 충분히 이렇게 여러 갈래로 활용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방금 말하기도 했다 이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또 요즘에 되게 중요시 여겨지는 게 우리가 또 말하는 능력, 토론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아이들 뭐 독서도 지도하시겠지만 이런 아이들 말하기 능력도 트레이닝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부모님들에게 지금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그런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조금 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께서 사실 아이들이 지도하다 보면은 바깥에서의 아이와 우리 앞에서의 아이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요. 너무 공감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진지하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요즘 아이들의 호기심을 잡아서 그 주제를 가지고 정말 편안한 대화를 하는 게 말하기 연습의 또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쵸.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이와 얘기를 하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부터 우리 또 부모님의 모국어가 한국어다 보니까 아이에게 분명히 좀 좋은 말하기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말을 할 때 부모님의 입장에서 들어주지 마시고요.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혹시라도 틀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틀린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 말 자체, 말하기를 했다는 그 용기를 먼저 토닥토닥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러긴 싫은데 또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찝어주게 되거든요. 네,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네요. 네,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말하기도 하다 보면은 늘고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변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부분 꼭 염두에 주시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아이가 글쓰기도 그렇고 말하기도 성큼성큼 아주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기대되고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모아자 부모님들에게 나눠주셔가지고 아마 우리 모아자 부모님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아까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논술시키지 말라는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저 되게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해력과 관련된 부분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독서 논술, 독서 토론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시키거나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시키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독서 논술을 시키다 보면은
이것을 숙제로 여겨지거나 하나의 업무로서 여겨지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부감이 커지고 나중에는 말하기와 글쓰기까지 이거는 업무야, 하고 싶지 않아 라는 부분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독서논술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글쓰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지식이라든지 지혜가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적인 부분만 가르치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보다는 아이들이 더 많이 책을 읽고 머릿속에 인풋이 더 많은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쵸. 구조적인 부분은 사실 나중에 해줘도 되잖아요. 아이가 쓸 것도 없는데 뭐 구조만 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네, 그런 걸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실전에서 나온 팁들이거든요. 읽고 쓰는 능력은요,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그 양에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먼저 우리 아이들이 그 시기에 많은 양을 읽고, 많은 양을 말하고, 많은 양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오쌤님께서 1부부터 주신 그런 팁들을 잘 챙겨서 참고하신다면은 꼭 이렇게 우리가 외부적으로 또 가외를 받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제가 앞에서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을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보신다면 우리 아이가 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오쌤님께서 사실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몇 시간에 다 풀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중요한 내용들은요, 강연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은 강연 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오늘도요, 글쓰기 말하기 관련해서 혹시 미션 있으신가요? 네, 오늘도 콕 집어서 미션을 네.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션은요, 아이가 직접 주제를 정하게 도와주시고요. 그 네. 주제를 가지고 부모님 한 문장, 우리 아이 한 문장에서 이어글 쓰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릴레이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양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편하게 우리 부모님과 아이가 한 문장 한 문장씩 호흡을 맞춰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한 글쓰기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모와 아이가 원팀이 돼서 이렇게 하는 글쓰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내용도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신 미션은요, 그 모아자 라운지 오셔서 올려주시고 서로서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같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오쌤께서 이제 가르쳤던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는데 이제 주셨던 내용들 바탕으로 아이들이 또 상당히 잘 큰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관련돼서 어떤 요소들 덕분에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